지난 시간에 투부정사의 명사, 형용사 용법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 부사적 용법입니다. 부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동사나 형용사,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게 바로 부사죠. 그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1번 목적 보겠습니다. 자, 해석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되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간 거죠. 이 가다란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는 시장에 갔습니다. 포도를 사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죠. 이게 목적이다. 이때 so as to나 in order to로 바꿀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뒤에 이렇게 원형에 쓰여있죠. 자, 그리고 여기 잠깐 오쪽 보시면은 to 부정사의 부정은 어떻게 한다? to 앞에 not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하고 싶으면은 in order not to 또는 so as not to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또는 그냥 not to, to not이 아니라. 감정의 원인 보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감정의 동사나 형용사가 옵니다. 그래서 나는 미안하다. 왜? 너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뒤에 이렇게 원인이 나오죠. 이 부분이 감정의 원인 또는 그냥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를 다시 보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뒤에가 원인이죠. 그래서 이런 감정과 관련된 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는 목적과 좀 구분해 가지고 외우셔야 되는데, 목적은 여기 내가 시장에 간 것은 나의 의지로 간 거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 목적이고요. 여기 보세요. 자, 그녀는 자라서 대통령이 되었다. 자란 것은 의지로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크고 싶다고 해서 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라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된 겁니까? 대통령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쌤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만 뭐 했다? 시험에 떨어졌다. 이것도 예상한 결과가 아니죠. 내가 어떤 떨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예상 밖의 결과,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결과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동사에 grow up이 쓰여 있거나 또는 wake up 같은 wake나 awake가 쓰이거나 또는 live 살아서 90세가 되었다 이렇게 쓰이거나, 방금 나오는 only to가 뒤에 쓰였거나 또 never to가 뒤에 쓰였거나 이럴 때 우리가 결과라고 합니다. only to는 뭐뭐 했지만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never to는 뭐뭐 했지만 뭐뭐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자, 판단의 근거 보겠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앞에 이런 must라든가 또는 must의 반대말 뭐 cannot이라든가 또는 이런 비동사라든가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추측의 조동사나 비동사 잘 나와가지고요. 어떤 판단합니다. 그가 부주의한 게 분명합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그런 실수를 한 걸 보니. 그 다음에 그들은 행운입니다. 게임에서 이겨서 이기다니 행운입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조동사, 추측의 조동사라든가 비동사 나왔을 때 뒤에 판단 근거가 잘 나온다. 형용사 수식 말 그대로 문장에서 보호로 쓰이는 지금 형용사들이 나와 있잖아요. 때로는 부사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의 시는 이해하기가 쉽다. 그 다음에 날씨가 산책하기에 완벽하다. 이렇게 해서 형용사 꾸며줬잖아요. 원래 형용사를 꾸며주는 게 부사예요. 그래서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법, 목적, 원인, 결과, 판단의 근거, 형용사 수식 외워두셔야겠죠. 용법 구분하는 걸 시험에서 내요. 중등에서는. 자, 나는 너에게 연락을 받아서 기뻤다. 자, 기뻤다라는 감정을 느낀 이유가 뭡니까? 너에게서 소식을 들어서 그렇죠.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to her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live 아까 적어줬었죠. 할머니는 살아서 몇 세가 되었다? 90세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90세까지 살았다. 마찬가지로 내가 할머니가 살고 싶다고 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살다 보니까 90세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의지로 하는 부분이 아닌 동사가 나오고 to가 나왔을 때 이것을 결과라고 한다고 했어요.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이라는 단어가 형용사잖아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적 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용법. 답은 앞에 게 되겠죠. 그 다음 빌리기 위해서 도서관에 갔다.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갔죠. 왜? 책을 빌리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가 필요하죠. 답 to. ing는 뜻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목적의 뜻은 없습니다.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나는 콘서트에 가게 돼서 아주 신났습니다. 신난 감정이 든 원인이 뭡니까? 콘서트에 가게 되어서 그렇죠. 그래서 원인을 나타내는 to 부정사. 그 다음 새 핸드폰은 사용하기가 쉽다.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적 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답은 앞에 거. 마찬가지로 그의 그림은 아주 복잡합니다. 뭐하기가? 이해하기가.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적 용법이죠. to understand. 그 다음에 너는 너의 전화를 꺼놔야 됩니다. 뭐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to 부정사의 부정은 not to로 한다고 했었죠. to 부정사의 부정은 어디에서? 앞에서. 그래서 not to make.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not to냐 to not이냐를 물어봐요. 이렇게 안 물어보고 조금 헷갈리게. 자, 알맞은 말을 골라 to 부정사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to 부정사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to 플러스 원형이잖아요. 이거 써줘야 됩니다. 앞에 다 to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to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골라내면 되겠죠. 나는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workout은 운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죠. 그래서 to가 필요한 상황인데 건강해지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to become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그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했죠. 마찬가지로 위에 것도 물론 의지가 있습니다. 그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기차를 뭐하기 위해서? 타기 위해서. 목적이죠. to catch.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의 사촌은 나의 집에 올 것입니다. 왜 올까요? 나를 보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목적이죠. to 보다니까 C 또는 만나다 해도 됩니다. 나의 가족은 함께 모일 것입니다. 왜? 할아버지의 생일을 뭐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목적이죠. 자, 위에서 해석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용법이 뭔지 봐야겠죠. 그녀는 아주 신났습니다. 왜? 하와이를 여행하게 되어서. 감정의 원인이기 때문에 여행하게 돼서. 원인으로 해석의 적입니다. 그 다음에 자, 클락은 바보 같았습니다. 그녀를 뭐하다니? 다시 믿다니. 이거는 뭡니까? 비동사가 쓰여서 이런 판단을 했잖아요. 그거에 근거가 나와 있죠. 그녀를 다시 믿다니 또는 신뢰하다니. 그 다음 나는 파리에 갈 것입니다. 프랑스어를 배우기 위해서. 어떤 의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적이죠. 그래서 배우기 위해. 그 다음 그로업이 나왔을 때 이게 의지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결과로 해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녀는 자라서 영화 배우가 과거죠. 되었다. 이용해서 완성이기 때문에 형태 변화나 단어 초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물을 마시기에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적당하다라는 단어, 굿이라는 형용사인 단어가 와줘야겠죠. 그 다음 마시기에. 자, 형용사를 꾸며주는 to 부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to drink. 이건 뭐라고요? 형용사 수식. 당신과 일하게 되어서 정말 행운입니다. 라는 판단을 했죠. 그래서 판단의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to가 필요한데 일단 행운입니다이기 때문에 lucky 써주시고 근거니까 to. 그 다음 일하게 되어서 너와 함께 되었죠. 그 다음 자, 켈리는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학교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to를 써서
제 시간 도착하다. be on time. 용법 목적, 원인, 판단의 근거, 결과, 형용사 수식 있었네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면요. 자, 보세요. 투부정사도 동사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주어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문장이 있고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보시면 나는 원한다, 지금 떠나기를 원한다. 이런 문장이고요. 이거는 나는 원한다, 당신이 지금 떠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이 투부정사가 지금 다 쓰여 있는데 이걸 동사라고 봤을 때 투부정사가 원래 동사였잖아요. 첫 번째 문장은 떠나는 게 누구죠? 나는 지금 떠나고 싶다. 떠나는 게 누구죠? 이 행위를 누가 합니까? 나가 하죠. 그죠? I가 주어죠? 그러면 문장의 주어인 I랑 똑같잖아요. 문장의 주어. 주어랑 같죠, 주어랑 일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또는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죠. 그 다음 볼게요. 나는 원합니다. 당신이 지금 떠나길 원합니다. 지금 떠나는 게 누구죠? 너죠. 당신이 떠나길 원한다고 했으니까. 그 문장에서 목적어랑 똑같죠.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와 일치하죠. 이럴 때는 따로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의미상의 주어를. 근데 문장의 주어랑 목적어랑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럼 따로 써줘야 됩니다. 어떻게? for를 사용해서 해주시면 돼요. for. 알겠죠? 따로 써줘야 돼요. 봐보세요. 특히 가주어 진주어 상황이 많은데 꼭 가주어 진주어가 아닐 때도 있어요. 자, 일단 해볼게요. 우리 가주어 진주어 기억나시죠? 명사절 배울 때 만약에 force가 없다고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중요합니다. 규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학생이야. 학생 규칙을 따라야 돼. 근데 어디 이제 경비원 분들은 규칙 같은 거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그러니까 따르는 게 누구냐면 우린 거야, 우리. 문장의 주어는 가주어잖아요. 똑같을 수가 없죠. 이럴 때 써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for 목적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for us. 그래서 해서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따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마찬가지죠? 자, 제이크가 보고서를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사람은 다 할 수 있어. 근데 제이크는 맨날 놀아가지고 얘가 잘 못해. 제이크가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때는 어떻게 써주시면 됩니다. for 목적격으로. 근데 여러분 이제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이 따로 있지만은 제이크는 따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제이크죠. 목적어가. I love 제이크 할 때 그냥 제이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상황에서 그죠? 사람의 행동이나 칭찬을 비판하는 형용사. 말이 좀 어렵죠? 앞에 사람의 성격이 나왔을 때, 사람의 성격이나 어떤 성질이 나왔을 때는 of를 씁니다. of. 얘는 약간 예의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nice, kind, 친절한이죠. 클레버는 똑똑한, silly, 멍청한, foolish도 마찬가지죠. careful은 신중한, careless는 부주의한, wise는 현명한. 이런 등등의 것들이 나왔을 때는 뭘 쓴다? of를 씁니다. 그래서 자, 멜라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친절했다. 말한 게 누굽니까? 멜라니예요. 근데 앞에 지금 뭐가 나왔어? 친절한이란 성격이 나와 있잖아요. 이때는 of를 쓰라고요. 그 다음 내가 그런 실수를 하다니 정말 바보 같았다. 실수란 게 누구냐면 나예요. 그래서 또 of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실리가 뭐기 때문에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쓴다라는 걸.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따로 안 써요. 근데 이제 주어가 문장의 주어랑 같거나 목적어랑 같을 때는 쓰지 않는데 다를 때만 써줍니다. 그 다음 투투 같은 경우도 봐보세요. 우리가 투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렇게 해석하세요. 이렇게 꾸며줘서 이거를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하다. 이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뒤에 걸로 해석하세요. 근데 그 아래 거는
자 보세요. 이 대절을 결과로 해석을 해서 이걸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 해석이고 얘는 이거 해석이에요. 자 보세요. 이거는 너무나 뭐뭐해서 그 결과 주어는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해석을 이렇게 다르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르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볼게요. 이거는 꾸며주라고 했었잖아요. 데이비드는 집으로 운전해 가기에는 너무 피곤했다. 그래서 운전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이거는 데이비드는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집으로 운전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해석해도 이 문장은 똑같은데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The stone was so heavy that people couldn't move it. 이런 문장이 있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so that can't잖아요. 뭐랑 똑같아요? to랑 똑같잖아요.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The stone was too heavy to move.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에 지금 it을 쓰지 않았죠. it 쓰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해석이 달라서 그래요. 이건 봐보세요. 그 돌은 너무나 무거워서 사람들은 그것을 운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의 해석이 필요하죠. 근데 이건 봐보세요.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그 돌은 운반하기에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 해석이 없죠. 없잖아요. 그래서 it을 쓰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해석을 다르게 하라는 겁니다. 해석 둘 다 똑같이 해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 풀 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좀 다르게 해주시고. 그 다음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뭐하기에 충분히 뭐뭐한 이렇게 해석하세요. 이것도 정도로 해석하세요. 뭐뭐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뭐뭐한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입니다. 이거는 딱 끊어서 결과로 해석하세요. 아주 뭐뭐해서 또는 충분히 뭐뭐해서 뭐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 다르게 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유가 있어요. 그녀는 경주에서 이기기에 충분히 빨리 달렸습니다. 이 말이고요. 얘는 딱 끊어가지고 그녀는 아주 빨리 달려서 그 결과 경주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알겠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둘 다 비슷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봐볼까요? 오른쪽. 우리가 방금 배운 게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너무나 더워서 창문을 열었다. 이거는 지금 대절의 해석이 결과였잖아요. 결과. 방금 배운 것처럼. 근데 아래 거 봐보세요. 소댓이 붙어있죠. 이 소댓은 뭐냐면요. 목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녀는 매일 운동합니다. 왜 운동할까요? 그녀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생님 우리가 전에 목적을 배우긴 배웠었죠. 투부정사, 소이즈 투부정사, 이나더 투부정사 배웠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얘는 뒤에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주어동사 나와 있잖아요. 이럴 때는 so that을 씁니다. 이때 so that과 똑같은 것은 이나더 대시예요. 이나더 대시입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조동사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참고적으로 봤을 때 그 이나더 투 읽고 있었잖아요. 아까 이나더 투나 그다음 so as to나 또는 이거 다 빼고 그냥 to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얘네들은 뒤에 뭐가 와요? 동사 원형이 올 때 쓰는 거예요. 근데 so that이나 another that은 뒤에 뭐가 온다고? 주어 동사가 올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둘에 전환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운동하는 사람이랑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이 똑같죠. 이럴 때는 이 부분을 이 뒷부분 있죠. 이것을 to stay로 해도 돼요. H-A-L-T-H-Y 이렇게 됩니다. 또는 뭐 so as to stay healthy, in order to stay healthy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주어가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다른 경우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여기다가 for 목적격을 써줘야 돼요. for her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게 의미상의 주어예요. 알겠어요? 넘어갈게요. 아래. 자, 혼자 밖에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 자, 나가는 게 누굽니까? I죠. 지금 의미상의 주어를 써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dangerous가 성격이에요, 아니에요?
성격이 아니에요. 위험한 거는 성격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위험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of가 아니라 for를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 자, 그가 와서 나를 만난 것은 아주 친절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의미상의 주어인데 성격이냐 아니냐를 봤을 때 kind는 사람의 성격이 맞죠. 그래서 of. 그 다음, 커피가 뭐였어요? 내가 마시기에는 너무 뜨거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투투용법이기 때문에 투예요. 근데 좀 뭐가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하죠? 폼이가 아까 치면 없었는데 나왔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뜨거운 건 누구예요? 커피입니다. 마시는 건 누구예요? 나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써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문장의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폼 목적격이기 때문에 폼을 써준 겁니다. 이거랑 똑같은 문장은 뭐겠어요? The coffee is so hot that I can't drink it. 이 문장이었어요. 여기는 it이 없었죠? 근데 갑자기 또 it이 생겼죠? 왜 그럴까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먼저. 자, 뜨거운 건 커피고, 마시는 건 나죠? 주어가 어때요? 일치하지가 않죠? 이때는 for 목적격을 써줘야 됩니다. to를 바꿀 때. 그래서 too hot for me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it을 지금 쓸지 안 쓸지가 헷갈리잖아요. 문장의 주어랑 대절의 목적어인 it이 같죠? 커피랑 it이 똑같은 애잖아요. 이때는 to로 바꿀 때는 빼줘야 됩니다. 왜? 해석의 차이 때문에. 내가 마시기에는 뜨겁다고. 이거는 너무 뜨거워서 그 결과 나는 그것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얘는 it이 필요하죠, 해석상. 얘는 it이 필요가 없죠. 이 문장 있잖아요. 이 둘의 전환, 이게 제일 어려운 스타일이에요. 주어가 다르면서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을 때. 이게 가장 어려운 스타일입니다.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요. 어떻게 배웠었죠?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나서 enough to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답이 뒤에 겁니다. 그래서 그 강당은 1000명의 사람을 수용하기에 충분히 뭐합니다? 큽니다. 근데 우리가 enough가 무조건 뒤에서 쓰는 게 아니라 방금 배운 것은 형용사나 부사 enough to였잖아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충분히 뭐뭐한, 충분히 뭐뭐 하겠는데 enough가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명사를 꾸며줄 때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뭐 돈 이런 거 있죠. 그래서 enough가 부사로 쓰여서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는 뒤에서, enough가 형용사로 쓰여서 명사를 꾸며줄 때는 앞에서 꾸며줘요. 그래서 이 어순을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꼭 나오고 고등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외워두시고. 그 다음, 자, 오브냐 포냐를 물어봤을 때는 앞에 성격인지 아닌지 보라고 했었잖아요. 루드는 무례한이라는 뜻이 무례한. 그래서 사람의 성격이 맞죠. 그래서 오브. 그래서 그가 우리를 기다리게 한 것은 무례했다. 자, necessary는 필요한이죠. 필수적인. 이거는 성격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for. 그래서 당신이 그 일을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탐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기에 충분히, 열심히 말이죠. 뭐뭐 하기에 충분히이기 때문에 enough가 돼야 되겠죠. 나는 해석으로 풀으셔야 됩니다. 뭐뭐 하기에 충분히, 뭐뭐 하게, 또는 뭐뭐 한.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들은 너무 어려서 영화를 볼 수가 없다죠. 그래서 마찬가지죠. 잠깐만요. 맞죠. 이거는 뭐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 아니니까 to. 자, 오브냐 포냐 문제 보겠습니다. 자, 클레버는 성격이죠. 오브. 데인저러스는 성격이 아니죠. 위험한이니까. 클레버는 똑똑한이에요. 똑똑한, 멍청한 이런 것들은 성격으로 봅니다. 성질. 자, 데인저러스는 아니니까, 위험하니까 아니죠. 브레이브는 용감하니까 성격 맞죠. 오브. 하드는 어려운이기 때문에 성격이 아니죠. for. 자, 바꾸래요. 자, 나는 충분한 잠을 자기에는 너무 바빴습니다를 너무 바빠서 잘 수가 없었다. So busy that. 자, 여러분 보세요. to 사이에 for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문장의 주어랑 to 부정사의 주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I 써주시고요. 그 다음, was가 시제가 과거잖아요. 그러면은 can't가 아니라 couldn't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쓰면 돼요. 그 다음에 get.
그래서 나는 너무 바빠서 그 결과 나는 충분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자, 마찬가지로 투투기 때문에 so that can't를 써야 되는데 so 영 대 썼어요. 그 다음 주어를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투투 사이에 뭐가 없죠. 그러면 my sister랑 똑같은 주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것도 시스터고 타는 것도 시스터인 거예요. 시스터는 여자니까 she로 바꿔주시고 is가 현재이기 때문에 can't 쓰면 되겠죠. right. 그래서 해석은 나의 시스터는 여동생은 자전거를 타기에는 너무 어리다 이 말이고, 이거는 나의 시스터는 너무 어려서 그 결과 그녀는 자전거 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enough to 같은 경우에는 so that can으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so tall 써주시고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to 앞에 for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큰 것도 너, 선반에 닿는 것도 너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너기 때문에 you 써주시고, 시제 현재이기 때문에 can 쓰고 reach. 그래서 이거는 너는 선반에 손이 닿기에 충분히 키가 크다, 어떤 정도의 해석이었고요. 이거는 너는 키가 커서 선반에 손이 닿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결과 해석이라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자, 나의 브라더는 혼자서 책상을 옮기기에 충분히 힘이 세다. 자, enough to는 so that can하고 똑같기 때문에 so 쓰고 strong 됐었어요. 마찬가지로 to 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조가 없기 때문에 힘이 센 것도 오빠고 옮기는 것도 오빠인 거죠. 그래서 my brother를 대명사로 바꿔서 he 써주시고, was가 과거이기 때문에 so that can이 아니라 could를 써줘야겠죠. 이거 주의하세요. 다 바꿔놓고 여기서 많이 틀려요. 그 다음에 could 다음 끝내면 안 되겠죠. move까지 써줘야겠죠. 그래서 brother는 아주 힘이 세서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그 치마를 입을 수 없다. 이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선생님 알려준 해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문장 중에 어떤 게 맞을지 먼저 말로 해봐서 칸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so short that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to 용법이죠. to short to wear. 그래서 이건 원래는 그 치마를 입기에는 너무 키가 작습니다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학교에서 알려줄 때는 섞어서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돈을 빌려주다니 어리석구나. 이거는 판단의 근거죠. 그래서 이런 비동사라든가 판단의 조동사, 어떤 그 판단이 아니라 추측의 조동사 must라든가 can't라든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foolish. to를 써야 되는데 누가 빌려준 겁니까? 그녀가 빌려준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는 to lend를 써가지고 그에게 돈을 빌려주다니 어리석다 이런 식이었는데, 자, 누가 빌려준 거야? 빌려준 사람이 그녀예요. 어떻게 써줘야 됩니까? 이건 사람의 성격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의 성격이 맞죠? 그래서 of를 써서 of, 목적격이니까 her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가주어 진주어를 쓴 거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있으면 사람의 성격일 때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전체를 다 이 주어를 이 자리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She is foolish to lend him money.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판단의 근거죠.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for를 쓰는 경우는 이렇게 못 바꿉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옮겨버리면 문장의 주어를 설명하는 보호 자리에 이 플리시가 왔잖아요. 근데 얘는 사람이니까 사람의 성격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람 성격이 아닐 때는 그녀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는 비밀을 지키기가 어려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지키는 게 누굽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it was hard 써주시고, 그 다음에 hard는 사람 성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for를 씁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for he가 아니라 him. 그 다음에 to 부정사 해야 되기 때문에 to keep. 그래서 여기서 비밀을 지키는 행위라는 것은 바로 문장의 주어가 아닌 힘이기 때문에 따라 써줬습니다.
브렌다는 전문 수영 선수가 될 만큼 충분히 수영을 잘합니다. 그러면 enough to 하면 되겠죠? well enough to be 하면 되겠네요. 자, 빨간색으로. 자, well은 부사죠. 부사를 꾸며줄 때 enough는 뒤에서 옵니다. 그 다음에 뒤에 to 필요하면 to 써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충분히 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는 뒤에 리뷰랑 서술형입니다.